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전시관도 새로 오픈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재작년 1월에 도쿄의 한 공원 지하에 30평짜리 규모의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지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좁고 30평밖에 안 되니까 좁고 내용도 좀 별로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이 작년 말에 거기 운영을 중단을 하고 긴자선의 도라노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아, 그 지하 시설은 거기는 폐쇄하고? 없애고 이제 재개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크게? 네, 더 크게. 긴자 여기요? 네, 긴자선의 도라노몬역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도쿄 한복판에. 아, 도쿄 한복판이죠. 네,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크던데요. 정부가 한 겁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러시아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중국하고 갈등하고 있는 세 군데 섬에 대해서 러시아하고는 이제 어디에 갈등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쿠릴 4개 섬 가지고 갈등하고 있고 또 예. 우리하고는 독도 문제가 있고 중국하고는 센카쿠 열도 또 중국명으로는 갸오위갸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이 땅들은 다 우리 땅이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상설 전시관이죠. 예. 그러면 러시아, 중국, 우리 합동으로 연계해서 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렇죠.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듣기가 좀 불편한 말들이긴 한데 뭐 오늘 얘기한 거 보면 상당히 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반인 관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취재진들도 거기 가고 그렇게 했는데 새 전시관이 거기에 이제 에토 세이치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분은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상인데 이 전시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분쟁을 좀 더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이 쭉 영유했던 건데 전후에 일본이 피점령됐던 기간에 한국이 갑자기 점거한 거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사실을 한국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전시관을 관람하면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예. 우리가 들을 땐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약간 화가 나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주둔하고 있고 있으니까요. 하기 네, 때문에 네. 괜히 이게 시끄러울 필요 없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우리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때는 가만히 있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개관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부가 한마디를 하고 관련해서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사람을 오라고 해가지고 총괄 공사를 청사로 불러서 항의도 하고 유감의 뜻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에 현재까지 필리핀에 남아있던 쓰레기가 5,100톤이나 되는데 네. 이 반송 절차가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2018년 7월부터 우리가 필리핀에다 불법 수출했던 쓰레기가 한 6,500톤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원래 컨테이너에 그냥 들어있어가지고 그대로 작년 초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이제 반송이 됐는데 나머지는 풀려가지고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처리해서 다시 들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다시 반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필리핀 내에서도 여론이 아주 안 좋다 그러던데. 굉장히 안 좋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거 이제 수원지검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했었는데 네. 어떤 한 업체가 이제 처리 업체가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처리 업체가 자기네가 1톤에 15만 원 받고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쓰레기들을 가져왔어요. 그러고서는 실제로는 1톤에 10만 원 받고 처리해 주는 데에다 다시 넘겼어요. 그럼 톤당 5만 원이 남잖아요. 예. 그리고 6,500만 톤을 좀 전에 곱해봤는데 3억 2,500만 원? 이제 그 정도 돈을 벌자고 했던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 사람이 필리핀에다가 자기가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넘겼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네, 우리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져와서 그냥 매각이 아니라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태워서 없애는 거죠. 태워서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거기에서 보내는 비용은 필리핀 정부가 대기로 했고
우리 쪽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이제 우리가 대기로 한국 정부가 되는데 한 10억 원에 드는 이 비용을 일단 우리 정부는 먼저 우리 정부가 쓴 다음에 그다음에 구상권을 그 업체들한테 잡아서 청구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해서 솔직히 언제 잡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도주 중입니까? 네, 도주 중입니다. 아하, 참 이게 문제네요. 역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여기저기서 쓰레기 문제가 터집니다.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네. 자,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인재 영입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오늘 외교안보 전문가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을 영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었고요. 그래서 신센터장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이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신센터장을 부른 것은 당이 아니라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분을 불러오면 우리나라 안보 문제에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불러드렸습니다. 예. 자, 유명한 또 분이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네네네. 경북 포항 북구에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네요. 네. 그분이 포항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포항 출신이시고 그래서 어제 예비 후보 접수를 마쳤고요. 자기 유튜브 통해서 뭐 충혼탑 가는 모습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오늘 실검에도 올랐던데. 네네네. 이분이 그동안 뭐 가격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아베 총리님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작년 8월쯤인데 이제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노재팬 이런 불매 운동을 한참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베 수상님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뭐 무지해서 한일 관계에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런 멘트를 많이 하셨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입니다. 예. 뭐 경선을 치를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사람이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논란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방위 사업학이라는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새롭게 영입된 분이군요? 새로 영입됐습니다. 네. 오늘 총선 인재 영입 11호로 발표된 분이고요. 예. 최기일이라는 분인데 건국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방위산업 전문가이고요. 근데 이제 방위산업 전문가다 보니까 군대 문제는 이제 자기 그 분야 아닙니까? 근데 5년 뒤에는 이제 병역 자원이 줄어들 거다. 예.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오늘 이제 자기 의견 포부를 밝히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논란이 커졌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여성이 군대에 가느냐 이런 문제는 언제나 이제 화약고 같은 뭐 던지기만 하면 바로 이제 판이 벌어지는 그런 논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의 맥락을 들어보면 저는 상당히 뭐 합리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무조건 여자도 가야 된다 이런 공평성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향후에 10년 뒤에는 여자가 군대를 가더라도 병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가려받을 때가 아닐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 그런 취지에서 여성도 군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저는 뭐 납득이 갔습니다. 예. 그동안 뭐 논쟁이 되었던 사안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치죠. 네네. 중도 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이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원지사한테 설 전에 보수통합 신당 참여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 네. 예. 또 원래 또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그렇죠. 예, 원래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제 유명하셨잖아요. 예. 그때 개혁 성향의 소장파 모임이 있었는데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렇게 해서 뭐 남원정 이렇게 부르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때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도 가셨다가 바른미래당도 가셨다가 현재는 무소속이십니다. 예. 이제 뭐 집 나간 토끼 뭐 이런 분이시죠. 이 요청에 원희룡 지사의 답변은 있었습니까? 숙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바로 뭐 가겠다 이렇게 답장하신 건 아니지만 예.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작년 11월에도 혼자 입당하는 건 의미가 없다. 슬그머니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통합되면 보수 세력이 통합을 시도하면 몸담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뭐 그렇게 되실 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집단 발병하고 있는 우한폐렴의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네 번째 사망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자, 국내에서도 일단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인데요. 네,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35세 그 중국 국적의 여성이죠. 예. 8일날 그 발병을 해서 발열, 오한, 근육통 증상이 있었고 국내 입국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검역 단계에서 이제 확인이 돼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인체 감염 사례가 이제 중국 내에서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또 이제 곧 설 명절이 있고 이 설 명절 되면은 또 해외 이 입국자들도 상당히 많아질 텐데 예. 중국에서 한 10만 명 이상의 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당국이 검역 과정부터 상당한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간 전파 가능성요. 처음에 중국 보건당국에서 가능성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 바뀐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 우한에 있는 재래식 시장, 예. 또 수산시장에서 이 야생동물을 다루는 그런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예. 이후에 이 환자들이 발생되면서 정밀역학 조사 결과 사람 간 감염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이에 따라서 중국 당국이 사람 간 감염이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보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람 간 감염이 있다고 중국의 고위 이 전문가가 지난 20일 날 TV에 나와서 발표를 했죠. 예. 네, 그래서 사람 간 감염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당연히 지난번 메르스 사태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국내 첫 확진자가 중국인 여성인데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이제 공항에서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입국 과정에서 이 여성과 접촉했던 사람이 44명이라고 하는데. 예, 44명. 그래서 승객 29명, 승무원 5명, 또 공항 관계자 10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당연히 지금 보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44명 중에서 9명은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명은 이제 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잠복기 있습니까? 네. 잠복기를 지금 최장 14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첫날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격리를 하고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 35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증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 고열 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증상, 호흡기 증상, 그렇게 기침이라든지 인후통, 예. 호흡곤란 예. 이런 증상들이 이제 중국 우한 등을 갔다 온 분들에 있어서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있죠. 예.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신종 바이러스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지난번에 메르스를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변종 형태인데요. 예. 메르스나 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증요법을 하는 것이죠. 예. 증상에 따라서 이제 항바이러스를 쓰거나 또는 감염이 있는 경우에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쓰거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수액제제 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호흡 보조 장치, 예를 들어 호흡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예. 환자의 면역력 상태가 이 예후를 판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메르스는 전파력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다행히 이제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이제 감염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 다행이네요. 예.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환자 발생 양상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중국 당국하고 지금 정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을 신속하게 정부가 이제 입수를 해서, 예. 상황을 이제 그때 이제 이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될 어떤 이 공포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보건당국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 공조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모양이죠? 예, 일단 WHO 발표에 따르면 예. WHO 이 관계관들이 중국 이 전문가들과 만났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WHO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전파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22일 내일입니다. 내일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적인 비상사태 해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수치를 일부러 줄여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도 이제 사스를 경험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 메르스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에서 접촉자가 중국으로 입국을 했을 때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조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신속하게 발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 공중보건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장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질병 확산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또 중국의 국가건강위원회도 이 질병을 법정 전염병 의료에 포함하고 최고 단계인 감류 전염병에 준해서 예방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는 중국도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는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됐고 4번째 사망 환자가 나왔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설 연휴 때 중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네. 괜찮겠습니까?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보건규칙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런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여행을 통제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행자들이 예.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감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접촉을 피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을 여행하더라도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그런 재래식 시장이라든지 또 그런 질환이 있는 그런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은 중국이나 홍콩 이런 여행을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래시장 방문은 조금 자제하고, 예, 또 야생동물 접촉도 자제하고, 예, 야생동물 접촉도 자제하고, 개인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개인 위생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손 자주 씻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이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예, 이 가건물, 침방울 같은 것들이 이제 이 피부에 접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데요. 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 씻기라든지 예,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열 증상이나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방 수칙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마스크 이용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 침방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이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예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